네, 그러면은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 주, 그리고 올해 들어서 투자하시는 거 좀 어떠세요? 작년보다 좀 나으세요? 아니요, 그렇게 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네. 고민을 하게 만드는 종목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삼성전기고요. 네. 17만 9천 원에 10%예요. 17만 9천 원에 10%. 삼성전기가 네. 올해 들어서도 사실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많이 안 네네. 나오기는 했죠. 네네. 아직 손실 구간이시고 비중은 10%.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거를 그냥, 제 가격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사든지 아니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네. 추가 매수를 하든 네네. 지금 손절을 네. 하든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열어두신 것 같은데 네네. 이 종목 처음에 어떻게 접근하셨어요? 어떤 점이 좋아 보이셨어요? 삼성전기가 그때도 지금 그쯤에서 조금 빠진 것 같기도 했는데 네. 잘 갈 줄 알았어요. 네. 아, 그래서 지금 네, 상황이 이렇게 오래됐어요. 네.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셔야 네. 될지 좀 감이 안 잡히시는 것 같은데 네네, 감이 안 와요. 네.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해 드릴게요. 끊지 마세요. 네. 예, 삼성전기입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딱히 주가가 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많이 빠지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시청자님의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17만 8천 원에 비중 10%. 김영일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나요?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기가 새해 들어와서 그래도 바닥에 대한 이야기들, 기대감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바닥에 대한 기대감의 이 이야기가 나온 단가가 약 한 13만 원 중반대 혹은 이제 후반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단가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확보를 해주다가 이제 올해로 넘어오게 되면서 삼성전기가 사실 이제 작년에 업황 자체가 워낙에 힘들었었잖아요. 이제 삼성전기의 역시나 주요한 캐시카우다라고 하면은 MLCC 부분이 될 거고, 이번에 삼성전기가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컨콜 진행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컨콜에서 가장 또 주요하게 이야기 됐었던 게 MLCC였습니다. MLCC의 이제 앞으로 생산량 혹은 이제 판매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주요하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삼성전기가 이제 이 MLCC 수요에 대해서 이제 또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판매량을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이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바닥에 대한, 올해 이제 바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작년보다는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작년에 한창 이제 이 스마트폰 시장이 조금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었고 시장 자체가 많이 둔화되었었기 때문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사실 좋은 실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급감하는 그런 이제 이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올해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부활해 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거든요. 때문에 삼성전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반등에 대한 부분에 가능성을 조금 더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번에 갤럭시 S23이 나왔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또 얼마 전에 핸드폰을 바꿨는데 맞아요. 네, 그러셨죠. 그때 피치 못해 바꿨잖아요. 액정이 이제 깨져버려가지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S23을 살 걸 그랬어요. 아. 요새 평이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S23이. 좋아요? 네, 카메라도 엄청나게 좋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카메라가 좋아서 쓰잖아요. 특히나 그쵸. 이제 여성분들은 카메라 좋아서 아이폰 많이 쓰시는데 그쵸. 이번에는 한번 S23으로 갈아타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 화질이 굉장히 좋고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23이 생각보다 이제 출고량이 좀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또 중요한 부분이 이 중국발 스마트폰 수요 회복 기대감인 것 같아요. 이제 이번 달 지나면서 중국의 리오프닝은 본격적으로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 3월 초에 이제 중국 양회 예정되어 있는데 중국 양회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가장 주요하게 이야기가 될 거나, 역시나 이제 경제 성장인 것 같아요. 작년에 중국 경제 성장치가 약 한 3% 정도에 머물렀는데 올해에는 전망치를 2배 정도로 끌어올리면서 이제 이 정부에서도 기업에서도 그리고 개인 소비자들도 돈을 많이 쓸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중국의 이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뭐 삼성전기도 그렇고 뭐 다들 알고 계시는 LG이노텍, 애플 관련된 종목이죠. 어느 정도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넘어오면서 바닥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업황이 더 이상 이제는 나빠질 게 없다,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작용을 하면서 바닥을 짚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실적 개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삼성전기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주가 회복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마 이번 달은
조금 주가가 쉬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번 달에 아무래도 시장이 살짝 쉬어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코스피가 지금 현재 2,500을 뚫어주느냐 마느냐 굉장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뚫어주면은 수익 극대화 혹은 이제 뚫어주지 못하면 조정 이러한 이 분기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CPI가 지금 약간의 우려감이 섞인 그런 이제 시선들이 좀 추가되고 있죠. 인플레가 지금 반등될 수 있다. 올해 들어서 원자재 값들이나 원유 값이 약간 반등하면서 CPI가 약간 반등하는 그런 이제 이 결과치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고용지표도 어찌됐든 굉장히 서프라이즈로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CPI가 반등하고 고용지표가 높게 나오게 되면 시장이 잘 갈 수가 없거든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오늘 코스닥의 차트를 보게 되면 코스닥이 이제 상당히 조금 위험한 위치에 좀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5일선을 오늘 이탈을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5일선을 오늘 이탈을 하고 끝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이 코스닥을 계속해서 끌어올렸었던 주체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AI 쪽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AI 쪽은 지금 이미 대장주들은 다 투자 경고 딱지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도달을 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AI 이슈가 붙은 종목들도 지금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거의 막바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AI 관련된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 21선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700 한 초중반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약 한 1차적으로는 14만 원, 2차적으로는 13만 5천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저는 한 14만 원 초반대에서 13만 5천 원 정도까지 한번 추매 구간을 잡아가시면 어떨까. 어찌됐든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13만 원 중후반대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14만 원 초반대에서 13만 원 중후반대까지 약간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평단가를 낮춰 놓으시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약 한 15만 원대에서 16만 원 정도까지 낮춰 놓으시면 저는 목표가를 그래도 충분히 한 15만 5천 원 정도로 잡아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목표가를 15만 5천 원으로 이제 1차 목표가를 잡고 평단가를 낮춰놓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수익 만회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번 달에 혹시나 조정이 나오게 되면 말씀드렸던 가격 밴드 구간 내에서 비중을 조금 늘려서 평단가 낮춰놓으시고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를 15만 원 중반대로 설정을 하셔서 수익 만회를 노리는 전략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단 좀 낮춘 가격이 오면은 원금 회복하고 파는 거예요? 그때는 시장의 분위기를 봐야죠. 봐야죠. 일단 스마트폰 시장이 생각보다 수요가 더 크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면 네. 또 마찬가지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15만 원 중반대를 말씀드렸던 이유 자체가 지금 매물대가 너무 두텁거든요. 15만 원 중반대 이후부터.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요 구간을 뚫어주려면 무언가 이제 시장 회복 말고 또 다른 좋은 이슈가 나와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아마 15만 원 중반대에서 맞고 차익 실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네. 이 정도 구간에서 뚫어주지 못하면 바로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어요? 네네. 예, 더 궁금하신 점 알겠습니다. 없으시고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대응해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삼성전기를 봐드렸습니다. 삼성전기 약간 좀 무거운 듯도 하지만은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추고 그리고 매수가 정도까지 왔을 때 저희한테 다시 한번 노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하게 또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삼성전기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다음은 게시판에서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조수영 캐스터.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좋은날님, 현대백화점이고요. 매수가 9만 1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추가 매수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손실을 최소화해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현대백화점이 종가 체크해보면 6만 1,0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요. 오늘 인적 분할이 부결되면서 지주사 전환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주가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광객이 이제 좀 유입이 되면 면세랑 백화점 쪽 실적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매수가랑 갭이 상당히 크신 상황입니다. 매수 시점이 아마 2년 전쯤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갈 수 있을지 또 손실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김영일 전문가님께 자세하게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인적 분할을 시도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회사들 중에 이제 한무회사라는 한무쇼핑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분할하려고 했다가 주총에서 이제 이 아무래도 주주들한테 반대권에 부딪히게 되면서 인적 분할은 실패를 했고 뭐 이 부분은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현대백화점에서 이제 이 주요한 캐시카우가 또 떠나가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실 이제 이 백화점이 작년에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명품 소비거든요. 요번에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명품 소비율이 1등이다라는. 네, 저도 그 기사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상당히 좀 의외였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제 명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구나.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오히려 이제 이 소비율이 좀 높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걔네 젊은 세대들이 집 못 사니까 이거라도 그렇죠. 사자 이런 네. 수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주위 사람들 보면 다 명품 백 하나씩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급 모으면 뭐 명품 사기 이런 식의 이런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는 더욱더 이 보복 소비에 대한 이러한 키워드가 떠오르게 되면서 정말 이제 이 소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명품 소비라는 키워드가 또 상당히 작년에는 핫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 3사들이 이 명품 소비로 인해서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왔었는데 올해에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좀 큰 상태죠. 왜냐하면 명품 소비는 어찌됐든 트렌드에 약간은 기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의 소비력 또한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이 소비에 대한 심리가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명품에 대한 이런 소비 심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대백화점도 새롭게 이제 이 고민이 좀 깊어지는 구간이다. 현대백화점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백화점 3사들도 다 고민이 깊어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나마 신세계가 조금 주목을 받았었던 부분은 면세점에 대해서는 신세계가 그래도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리오프닝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신세계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서 이제 이 부분에 좀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오프닝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찌됐든 이제 이 중국의 관광객들에 대해서 비자 제한이 풀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리오프닝 쪽에 대해서는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는 있지만 일전에 이 현대백화점이 어찌됐든 리오프닝 수혜를 받을 때 사실 65,000원도 뚫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 리오프닝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65,000원을 뚫어내기에는 살짝은 힘들다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현대백화점이 과연 어떻게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내놓아야겠죠. 현대백화점도 무언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무언가 이제 이 성장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놔야 되고 뭐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광주에도 새롭게 이제 백화점 내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압구정 본점이라든지 계속적으로 리뉴얼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성장도를 위한 새롭게 이제 무언가 이 매출 캐파를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사실 당장에 눈에 나타나기에는 어렵죠. 특히나 이제 이 업종의 특성상 주가 자체도 굉장히 조금 급등락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종목일 뿐더러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당장에 또 눈에 이 가시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와 굉장히 또 맞닿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큰 급등 혹은 이제 주가의 변동을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수혜조차도 이번에는 살짝 방향성을 좀 달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저는 이 중국 관광객 재개보다는 3월 달에 중국 양회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산업 재가동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어서 현대백화점은 이번에는 수혜를 크게 받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할 거냐 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추가 매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 시각을 조금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이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되어야 현대백화점도 다시 이제 주가가 끌어올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크게 주가가 끌어올려지기에는 힘든 환경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은 조금 더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주가가 사실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닥권이긴 하거든요. 만약에 조정이 조금 더 나오게 되면 분명하게 저는 바닥은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 좋은 실적에 대해서 어찌됐든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현재 정도 구간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약간 6만 원 후반대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평단가를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많이 낮춰 놓으시면 충분히 이제 6만 원 후반대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주가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약 한 6만 8천 원 정도까지.
그런데 68,000원까지 비중을 늘리시려면 평단가를 낮추시려면 비중을 아마 큰 폭으로 투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마 비중을 30-40% 정도까지 늘리셔야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바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시장의 관심을 좀 받는 구간에 한번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은 무조건적으로 큰 수급이 동반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현재 현대백화점은 아직까지는 시장의 관심을 그렇게 크게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때문에 저는 한 차례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구간에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마 현대백화점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되면 6만 원 후반대까지는 충분히 이제 상승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빠르게 우리가 68,000원에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을 꾸려나가면 더욱더 베스트일 거잖아요.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시장의 관심을 못 받고 있고 게다가 현재 업황의 상황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해버리면 기회비용이 약간은 손실이 되어버릴 겁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바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면서 어찌됐든 바닥 부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바닥 부근인 건 맞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구간에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수익 만회를 노리는 전략을 꾸려가시면 충분히 뭐 수익 만회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되고 지금 당장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밴드를 조금 형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 밴드를 조금 넓게 봐서 약 한 5만 원 중반대 정도까지 가격 밴드를 넓게 형성을 해서 나는 지금부터라도 그냥 모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정도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취했을 때 그래도 6만 원 중후반대 정도에서는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은 시장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거래가 일단 동반이 돼야지 또 큰 시세를 낼 수 있으니까 그 타이밍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매수 전략까지도 저희 봐드렸고요. 다음은 전화 와 있죠.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그린 시큐리티가? 시큐리티요? 예, 어떤, 앞에 어떤 시큐리티요? 드림 시큐리티죠? 드림 시큐리티. 네, 드림 예. 시큐리티. 이 종목 얼마에 사셨어요? 3,500원. 3,500원에 비중은 몇 %세요? 20%입니다. 네, 20%. 이 종목 최근에 사셨어요? 고생 좀 했어요. 아, 최근에 올라왔을 때 사신 게 아니군요. 예. 이제 원금 회복 근처인데. 예. 6월 달인가? 네. 지난 6월 달에 7월 달에 네. 그때 한 포인트가 네. 좀 많이 빠지가 2,500포인트? 500 몇십 포인트인가? 그때 돼서 내가 산 건데. 아, 그때. 그러다가 이렇게 쭉 빠졌다가 네. 고생 좀 하고 지금 올라오는데 네. 어떻게 될라나 싶어. 이게 또 하는 게 많고, 네. 양자 컴퓨터 회사고 이래 샀는데, 그게 진짜 되는 긴가 안 되는 긴가 그것도 좀 하고, 될 것 같으면 벌써 많이 날아갔을 건데, 네. 그런데 6개월 동안 잠잠하고 하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사이즈가 작은 종목이고요. 또 양자 컴퓨팅 이쪽은 좀 잠재되어 있는 상당히 큰 또 기대를 모으고 있는 테마기는 한데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긴가민가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어떤 기업인지도 좀 저희가 알아보고요. 올해 고생을 하고 이제 원금 회복 근처 됐는데 빠져나올 거면 빨리 빠져나와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꾸준히 들고 가실 계획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지 김영일 전문가님 이 종목 좀 봐주세요. 일단은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 또 우리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사이버 보안 관련된 종목이죠. 그러면서 이제 일전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수혜를 받았었던 건 이제 양자 컴퓨터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지금 현재 이 암호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무효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이제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발전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CBDC죠. 디지털 화폐가 발전이 되면 될수록 작년에 또 한창 핫했었던 게 이 중국이 올림픽을 열면서 이제 이 디지털 화폐를 상당히 많이 발행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발전도를 좀 끌어올려 나가면서 이제 이 주요 화폐에 대한 부분을 달러에서 이제 이 위안화로 넘겨버리겠다. 그 이제 핵심 기술을 또 디지털 화폐로 하겠다. 약간 이러한 야욕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디지털 화폐에 대한 발전 속도를 늘려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이 CBDC,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CBDC 디지털 화폐가 발전이 되면 또 같이 보안도 성장을 해줘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드림 시큐리티가 또 카카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수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2021년부터 이 실적이 지금 계속 쭉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은 아까 이제 이글루를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 보안 관련해 주들이 또 이 챗GPT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 올라오면서 보안 쪽이 또 이 AI 산업이 발전되면 될수록 중요해지겠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드림 시큐리티가 지금 현재 이제 어느 정도 같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주가가 어떻게 보면 저는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드림 시큐리티가 일전에 또 정말 상승이 많이 나왔었던 구간이 딱 지금 현재 구간이거든요. 3,500원을 기점으로 해서 3,500원 위로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되었었다가 지금 쭉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 드림 시큐리티가 어찌됐든 실적 부분은 계속해서 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또한 같이 하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챗 GPT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주목을 받은 건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승은 어찌됐든 이 테마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역시나 대장주가 조금 더 이제 가져야 되는 상태인데, 이글루가 오늘 이 오후 넘어오면서 상한가를 가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상한가 가졌으면 다음 주 월요일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만했죠. 그러면서 또 다른 보안주들도 같이 끌어올려 줄 수가 있었을 텐데, 이글루가 오늘 막판에 오후장 넘어오면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럼 혹시나 이제 월요일에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온다, 그러면 드림 시큐리티도 같이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드림 시큐리티는 21선 이탈 시에는 한번 정리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21선 구간이 굉장히 좀 주요한 지지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을 혹시나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약 한 3,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결론적으로 드림 시큐리티는 항상 이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거의 테마로만 움직이는 종목이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든 그렇지 않든 항상 이제 이슈에 의해서 많이 움직였었던 종목이고, 챗GPT 흐름이 한번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또 언제 상승이 나올지 모르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의 흐름만 보더라도 상승이 어느 정도 이제 저점에서 수급은 잘 들어가 준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3,300원에서 500원 정도 구간까지 올라오면서 차익 실현이 계속 윗골이 그리면서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21선 이탈 시에는 이제 한 3,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요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상승에 대한 구간을 꾸려 나갈 것 같기는 한데, 3,500원을 바로 또 뚫어주기에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 이 굉장히 좋은 호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보안 쪽에 굉장히 좋은 호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실질적으로 드림 시큐리티가 대장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당장에 보안 쪽으로 수혜로 받을 수 있는 이슈는 아무래도 챗 GPT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챗 GPT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AI 기반으로 하는 보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이글루가 대장이기 때문에, 드림 시큐리티는 결론적으로 21선 이탈 시의 정리, 그 다음에 혹시나 지켜주고 반등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 쪽이 그래도 가장 빠르게 수익 만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일단 다음 주에 주요하게 보셔야 될 건 이 21선을 지켜주는지를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21선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3,000원 정도 혹은 이제 그 이하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정리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21선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 매수가 부근, 이 구간이 가장 주요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평소에 매매하실 때도 이동평균선 참고 좀 하세요. 예. 예, 그래서 지지라인이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렇게 드렸고요. 원금 회복하면은 좀 정리를 하자. 이런 투자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예,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림 시큐리티 봐드렸습니다. 또 오늘의 특징주였던 이글루와 맥을 같이 하는 이 종목 살펴봤고요. 다음은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종목 골라주시죠. 조수연 캐스터.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신강금님, 대웅 사셨고요. 매수가 29,0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급락 나왔는데 어찌해야 될지 막막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대웅이 크게 밀렸습니다. 오늘 종가가 18,4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차트 봤을 때 작년 6월쯤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가가 좀 바닥 구간까지 밀리면서 되게 걱정이 크신 것 같습니다. 대웅제약은 6년 동안 메디톡스랑 법정 다툼을 해왔는데요. 오늘 메디톡스가 1심에서 승소했던 발표가 나오면서 크게 밀렸습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쪽에 영업비밀 침해권으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이번에 패소하게 되면서 400억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또 대웅제약이 보틀리는 판매도 금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런 소식을 단기적인 악재로 보고 기다리면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하는 게 맞을지 자세한 내용 김영일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대웅이 최근에 이제 가장 주요한 이슈였죠. 메디톡스와 또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오래되어 왔었던 싸움입니다. 일전에 저희가 한번 또 이상형 월드컵에서 한번 다뤘었던 것 같은데 대웅과 메디톡스 간의 싸움은 워낙에 오래됐었고 사실 이제 이번 소송뿐만 아니라 뭐 이제 이 메디톡스로 넘어간 직원을 또 고소를 한다라든지 굉장히 또 자잘자잘한 소송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기업이 또 해외 쪽에서도 한번 싸운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아마 제 기억으로 메디톡스가 승소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도 일단은 1심은 메디톡스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메디톡스는 이겼으니까 여태까지의 이 소송 비용들 그리고 아마 이 소송 비용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피해 보상에 대한 건들도 더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대웅 측에서는 이제 이 피해 보상에 대한 금액들이 또 큰 폭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앞서 말씀 주셨던 게 이제 400억 정도인데 아마 여기서 또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웅은 이 판결 보상금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추가적으로 상당히 빠져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 보톨리뇽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만든 제품들에 대해서 완제품들은 다 폐기가 되어야 된다. 판매 금지가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최근에 대웅제약이 집중받았었던 부분은 이 보톡스 제품이 상당히 이제 이 해외에서 강세를 보인다. 실적 성장세에 또 크게 잘 올라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또 이 대웅제약이 항소를 하기는 했습니다. 대웅이 항소를 하기는 했는데 메디톡스의 승소로 완전히 굳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마 주가에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일단 대웅은 어찌됐든 대응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대웅이 오늘 상당히 급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상당히 급락이 나왔고 최저점이 지금 최근에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게 18,200원 구간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마 추가적으로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18,200원이 그동안에 깨지 않았었던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을 깨게 되면은 10,000원 중반대까지도 조금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이 대웅이 항소를 진행을 할 거고 앞으로 이제 뭐 그 외에 다른 캐시카우를 만들어내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18,200원 이탈 시에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해서 향후에 우리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힘을 좀 아껴 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될 거기 때문에 기회비용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향후에 추가 매수까지 생각을 하려면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 18,200원 주요한 저점 이탈 시에는 비중을 어느 정도는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 18,200원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구간을 계속해서 깨지 않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1차적으로 반등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2만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섣부르게 추가 매수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항소가 진행이 되고 만약에 정말로 항소가 긍정적으로 이제 대웅 측에 손을 들어준 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하게 될 수는 있지만 만약에 또 항소마저 어그러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주가가 다시 한번 급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일단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섣부르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시기는 약간은 이제 이 보수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결과치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를 조금 더 보면서 이 18,200원 구간을 지켜주는지를 주요하게 보시고, 혹시나 어찌됐든 이 구간을 깨지 않으면서 재판 결과가 대응 측에 긍정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래도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까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뭐 수익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들은 꾸려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당장 다음 주에 봐야 될 건 18,200원 구간 지켜주는지, 만약에 이 구간에 이탈을 하게 되면 향후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비중 축소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18,200원 지켜주면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응의 이제 항소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을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을 꾸려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메디톡스가 일전에 해외에서도 한 차례 좀 승소를 했었고, 이번에도 이제 1심을 승소를 한 만큼 메디톡스 쪽에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때문에 일단은 비중 축소는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하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대응 전략을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톡스주들이 이래저래 정말 변동성이 컸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는 지금 12시 그룹 쪽에서 상패 고려한다 뭐 이런 보도 나오면서 회사 측에서는 미확정이라고는 하는데, 휴젤도 오늘 거의 20% 가깝게 밀렸거든요. 물론 이 이슈와는 좀 벗어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보톡스 종목 이랬죠. 메디톡스 상한가 같죠. 지금 신청해 주신 대웅 같은 경우도 월요일 시세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지금 이슈가 걸려있는 만큼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응 받으셨습니다. 이어서 게시판에서 또 중복으로 추천해 주신 종목, 신청해 주신 종목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스카이님, 거기다가 카키님도 신청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스카이님 매수 단가가 좀 더 높아서 이 부분 기준으로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님 3,600원에 KEC 이 종목을 사셨는데요. 비중 15%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15% 비중이면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카키님 같은 경우도 3,000원대 위에서 사셔가지고 이분 역시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속해서 거래가 상당히 많이 늘기는 했는데, KEC 이 종목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KEC가 오늘 상당히 특이한 이슈로 조금 이제 올라갔죠. 이제 오픈 AI의 테슬라의 이제 아버지라고 불리는, 자율주행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이제 오픈 AI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오픈 AI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KEC가 테슬라 향으로 이제 이 디스플레이 부품을 공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입김이 어느 정도 이제 KEC가 이제 테슬라에 납품하게 된 데에도 닿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아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연관성은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뭐 챗봇에 대한, 챗GPT에 대한 또 어느 정도 이 AI 바람이 묻다 보니까 KEC가 크게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KE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전에 이슈가 무엇이었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테슬라에 대한 부분이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었죠. 전력 반도체는 시장에서 이제 꾸준하게 커져 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 KEC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꾸준하게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기대가 되는 종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한 관련된 이슈로 상승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또 뜬금없게 챗GPT에 대한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의 이 추가적인 눌림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이 챗GPT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저가에서 그래도 적게 상승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거의 이제 약간 30-40%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 오늘 흐름을 보니까 차익 실현이 나온 흐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EC가 조금 더 이제 눌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현재 이 약한 2,200-300원 정도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제 힘을 모아갔다가 재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KEC가 연구 중이고 개발 중인 그런 이제 품목 자체가 차세대 전력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되면 충분히 또 이 KEC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니 재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또 고려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일단 KEC는 추가 매수에 대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눌림 구간을 한번 이제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어찌됐든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챗GPT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3,000원까지의 매물대는 한 차례 소화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향후 재상승이 나왔을 때에는 2,000원 후반대부터 한 3,000원 정도까지는 재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약간 눌림 구간 2,300원에서 2,400원 정도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구간에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았다가 재상승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확연하게 이제 이 2,000 후반 혹은 이제 3,000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 만회는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이 GPT 외에 모멘텀이 없는 종목이 아닌 만큼 한 차례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눌림 구간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눌림 구간을 좀 기다리고 아마 챗GPT 이슈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너무 연관성이 또 뜬금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챗GPT 이후에 또 새롭게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전력반도체는 어찌됐든 향후에 한 번쯤은 또 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향후에 이 약간 말씀드렸던 2,300원에서 2,400원 정도까지 눌렸다가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구간이 되게 되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에 한번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지금 이제 고점을 한번 찍었다가 차익 실현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고개는 틀어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고개는 틀어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3,000원 정도까지 매물을 소화해줬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힘을 모았다가 재상승이 나오는 구간은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약간 2,000원 후반에서 3,0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니까 일단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하시면서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하는 구간은 다시 한번 이 긍정적인 수급이체 유입될 때 그때를 노려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수급이 유입이 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러한 수급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이제 재문의를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직까지 KC가 오늘 어쨌든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재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더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가는 구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향후에 눌림 구간이 나왔다가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가는 구간에 또 문의를 주시면 KC는 확실하게 추가 매수에 대한 구간까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KC는 그냥 포기하는 종목은 아니고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거래가 동반이 될 때 그때 한 번 더 문의 주신다면은 더 꼼꼼하게 봐드릴게요. 그래서 KEC 두 분의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뭐 NC소프트도 실적 발표하고 크게 밀리고 해서 게임주들 좋은 뉴스가 별로 없습니다. 주가도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신청해 주신 분 도와드릴게요. 스카이로켓님께서 유튜브에 넥슨 게임즈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게임주라고 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매수가가 높지 않으세요. 14,270원이고 이렇게 되면은 오늘 종가하고 큰 차이가 없죠. 비중은 25%입니다. 전망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넥슨 게임즈 이 종목도 오늘 5% 정도 밀렸거든요. 요즘 게임즈 전반으로 좀 약한 이유도 궁금하고 넥슨 게임즈에 적용할 수 있는 투자 전략도 알려주시죠. 일단 넥슨 게임즈가 사실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 네,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왔고 신작도 지금 꾸준하게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작도 꾸준하게 내놓고 있고 성적도 나쁘지 않아요. 작년에 이제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이 워낙에 이제 훌륭하게 성적을 좀 내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 좋은 흐름들을 좀 많이 내줬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이 히트2라는 게임도 나쁘지 않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던파 모바일이 또 중국에 진출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판호 발굴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NC소프트 실적 나오고 그 다음에 넥슨 게임즈도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애매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그 반면에 넷마블은 실적이 애매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작이 딱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이 잘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은 시장이 약간은 사업 다각화에 조금 더 이제 주목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게임주 쪽은. 왜냐면 이제 넷마블이 신작은 그래도 짜잘짜잘한 게 있기는 했는데 큰 신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넷마블이 최근에 이제 사업 다각화, 뭐 엔터사 쪽으로도 손을 벌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IP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이 캐시카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최근에 게임에 대한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재미를 못 보고 있죠. NC소프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게임주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사업 다각화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때문에 넥슨 게임주가 주요한 매물대겠죠. 이 16,000원 구간을 뚫어내지를 못하고 결론적으로는 하락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다행히 매수가는 그렇게 높지가 않으시죠. 지금 현재 이제 매수가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수익은 가능할 것 같고요. 수익적인 부분은 가능할 것 같고, 어찌됐든 올해 이제 던파 모바일이 중국에 이제 진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게임이 항상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의 인기도는 가져가는 그러한 게임이거든요. 때문에 뭐 던파 모바일이 또 중국에 진출을 하게 되면 또 좋은 성적은 어느 정도 좀 나타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이 이제 시장이 최근에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다가 약간은 또 리오프닝 기대감이 살짝 져버리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 조정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최근에 또 이 중국 관광객들에 대해서 비자 제한에 대한 부분들은 또 여행 쪽이나 뭐 카지노, 면세 혹은 항공 이쪽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라 살짝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뭐 말씀드렸듯이 중국 양회가 3월 초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양회에서는 아마 이 개방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산업 재가동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산업 쪽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뭐 이제 그동안에 뭐 철강 쪽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원유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제 마진 수요가 또 증가할 수 있는 뭐 원유사들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반도체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개방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봤을 때 컨텐츠 쪽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뭐 캐리소프트라든지 혹은 이제 이 중국의 OTT에 방영이 된다라는 그러한 종목들의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와줬고, 뭐 그다음에 뭐 게임주들도 마찬가지로 판호 발급에 의한 이런 이제 이 수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 양회가 진행이 되게 되면 충분히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충분히 이전 또 상승이 나왔었던 16,000원 구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주가가 또 워낙에 그렇게 걱정할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바닥을 또 잘 짚어줬었던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뭐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걱정할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나 지금 현재 14,000원 정도를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12,000원 중후반대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현재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일단 정리하고 갔다가 향후에 저점 잡았을 때 다시 한번 이 재매수하는 전략,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고 추가 매수를 준비하는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뭐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으시기 때문에 14,0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했다가 향후에 저점 잡았을 때 재매수하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고요. 올해에도 어찌됐든 뭐 실적 성장성은 견조하게 나타나 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14,000원 이탈하면은 향후에 이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는 쪽이 조금 더 이제 적절할 것 같고, 나는 손실을 굳이 보기 싫다라고 하시면 12,000원 중후반대에서 자리 잡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오는 구간에 추가 매수 진행하시면 충분히 16,000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수익 만회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깔끔하게 넥슨 게임즈까지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그래서 14,000원 이탈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스카이로켓님의 종목 마지막으로 좀 봐드렸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상담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지금 큰 손실이 아니시니까 잘 대응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스카이님께서도 앞서서 저희가 KC 봐드렸는데 이 종목 신청해 주셨던 스카이님도 지금 보고 계시네요. 모두 다 잘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아무래도 금요일 우리 증시가 다소 약하게 거래를 마쳐서 다음 주 증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네요. 게다가 또 이런 CPI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들을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볼 것인가. 게다가 오늘 뭐 로봇이라든지 먼저 갔던 종목군들이 또 테마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럼 다음 테마는 뭘까? 이런 고민들도 들고요. 여기에 대한 답. 김영일 전문가님은 다음 주 투자 포인트 어떻게 맞추고 계세요? 역시나 뭐 CPI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인플레 반등하는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 요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재값 올라간다라든지 또 원유값도 지금 80달러 다시 돌파했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5월까지 100달러 또 돌파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인플레 반등 요소가 지금 시장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CPI가 이번에는 살짝 반등할 수 있는 우려감도 존재하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 코스닥이 지금 위치가 5일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지금 상태에서 조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상승 나왔었던 종목군들도 일제히 다 차익 실현 나온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말씀 주셨던 뭐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챗 GPT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차익 실현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약간의 보수적인 관점 혹은 이제 포트 재정비가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음 주도 어느 정도 이 정리할 수 있는 종목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바닥을 잡아줄 때까지는 어느 정도 또 보수적인 매매가 필요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약간은 조정 가능성이 높아진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으로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CPI 결과가 분기점이 될 것 같거든요. 긍정적인 요소로 나와준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최근에 고용지표가 우려감을 더하기는 했지만 파월 의장이 그래도 이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용시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CPI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또 시장은 좋은 반응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CPI가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시장이 또 이 우려감이 깊어지면서 조정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기준 한 2350, 코스닥은 720, 30선 정도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음 주에는 이 CPI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조정이 혹시나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또 AI 이후에 강세 섹터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 쪽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쪽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가면서 수급이 들어가는 섹터들이 또 새롭게 출현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어찌됐든 AI를 계속 보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다음 섹터가 또 출현을 해야 될 거거든요. 때문에 다음 섹터가 또 어디로 출현을 해주는지를 다음 주에 주요하게 보시면서 대응 전략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조해주신 CPI는 현지 시간으로 14일, 우리 시간으로 15일 발표가 됩니다. 이것이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다소 물가에 대한 우려가 올라오고 있다.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해주셨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못 봐드린 종목은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죠. 저녁 9시에 미스터 진단이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이종목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3388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오늘 저녁 9시에 함께 봐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이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